안녕하세요, 임정환입니다. 이저 마스크는 지금 주변에 사람 없으니까 내리고 갈게요. 제가 광주 역사 민속박물관에 강연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처음 계획 세울 때부터 여기 강의하면 이 지역에서 이제 공고를 해서 답사도 하고 저기 강연 지점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여기 강의만 하고 갑니다. 근데 내년에 또 약속을 했으니까 내년에 여기 내려올 때는 아예 이제 박물관 강좌는 강좌대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별도의 모임이나 강연회도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지난번에 이제 부산 박물관에서 한번 했었는데, 여기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유물들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민속박물관은 정원이 아주 좋습니다. 상당히 넓고 조경도 잘 되어 있는데요. 성물들이 상당히 많이 수집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 눈길을 끄는 것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수집 유물 중에 딴 데서 못 보는 희한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 굉장히 큰 비예요. 이 정도로 큰 성물이 쉽지가 않거든요. 십신사지라는 곳에서 있던 유물들인데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십신사는 옛날 광주농업고등학교 자리,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광주시 북구 임동 92번지 일대에 있었다고 하네요. 지도로 보면 이곳은 광주천에서 가까운 평지입니다. 옛날에는 읍의 중심이 개천을 따라 전개되죠. 서울의 청계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입지에 위치한 절은 조선시대 때 많이 없어집니다. 이제 척불론이 생기면서 산으로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입지로 보면 조선 초기 정도까지 존재한 사찰인 것 같습니다. 저 옆에 있는 불상은 전형적인 고려시대 작품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얼굴, 있는 사람의 얼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 고려시대 불상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비는 고려 말이나 조선 전기 아닌가 싶은데, 기단에서 글씨가 발견됐는데 요 비, 그 글씨 추정해서 세종 때 만든 비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기는 크고 지붕 위에 옥계는 날아갔지만 가만히 보면 비고 그 다음에 비 그리고 위에 옥계의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부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신도비 같은 것도 아니고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부도에 신도비의 형태가 옥계까지 없고, 저 윗면에는 불상은 아니고 무슨 종교적인 문양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비면에는 글씨가 있는데 버머,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네요. 내용은 뭐 질병을 물리치고 뭐 지역사회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는 간단히 정리하면 모양은 신도비의 형태를 지녔고 내용은 주민들의 행복과 평안을 비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불교의 종교적인 기능과 유교에서 말하는 국가가 주민을 보호하는 그런 두 가지 내용이 합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불교의 어떤 병을 고쳐주고 복을 주고 이런 뭐 기능이라면 그냥 불상을 세우면 되지 왜 비석 형태를 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고려시대는 불교가 지역사회에서 사회기능, 공공기능을 많이 수행했습니다. 고려 말에 척불론이 일어나고 중앙집권화가 강조되면서 불교가 공격을 받습니다. 아마도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도 육아에서 말하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그런 의미로 유교의 문화 요소인 비와 불교의 사상을 이렇게 결합해서 이런 비를 세운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 비석을 만든 시기가 조선 초기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게 맞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시대적 배경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귀부를 보면은 그래도 크잖아요. 크게는 했는데 조각은 굉장히 이렇게 하다 말았어요. 사실은 앞부분만 좀 하고 뒷부분은 하다 말은 건 아니고 뒷부분은 좀 배강했는데, 아마 괜히 건드렸다가 돌을 망칠까 싶었던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하여간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근데 제가 이게 지방에 오면 참 소박한 게 많은데, 지방에서 만든 것 치고는 귀부는 그래도 잘 만든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거북이가 그래도 상어나 뭐 이렇게 애 얼굴 같이는 안 되고 형태 비슷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여간 앞부분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옆하고 뒷부분은 그냥 형태만 만들었는데 그건 아무래도 돌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뒤나 옆에서 보면 진짜 무슨 그 배를 보는 것 같아요. 진짜 거북선 닮은 것 같아요. 뒷부분 조각을 소박하게 했지만 그런 노력을 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발 조각해 놓은, 이게 사실 발 같은 거 저거 앞으로 빼내려면 전체를 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각지게 하고, 그래도 정성 들여서 부조를 만들어 놨어요. 발 넣고, 넣을 건 다 넣네. 저 발은 되게 세련돼, 선이 되게 세련돼요. 저렇게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게 뭔가 실력, 이게 화가를 좋은 사람 썼나? 맞아. 이 본을, 실력 있는 화가가 본을 뜨고 조각가가 그 글씨를 파듯이, 맞다. 이 시대에는 아무래도 조각가가 우리가 아는 그런 다빈치나 이런 입체적인 조각보다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비석에, 저희가 글씨 쓰면 비석에 새기는 거거든요. 내가 보니까 실력 있는 화가가 습자지에 그린 다음에 그 라인을 따라 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어우, 저 발은 매력인데. 그러니까 저 위에 등껍질도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등껍질도 저게 왕자를 새겨 놓은 건가? 왕자를 엄청 새겨 놨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조각 실력은 단순한 것 같아도 저 선 라인 그린 거 보면은 힘이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화공과 석공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말 토속적인 느낌 나는, 똑같죠. 망주석에다가 장승 같은 건데 길쭉한 돌에 불상을 새겼어요. 굉장히 소박한 게 새긴 것 같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있는 이런 소박한 조각에 비하면 그래도 실력이 꽤 있고 공이 들어간, 십신사지는 이게 길쭉한 돌에 취향이 계신가, 아니면 어떤 길쭉한 돌 갖고는 납품업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길쭉한 돌에서 전변의 조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비율도 안 맞고 조금 미나처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고, 이게 정말 세련되게 안 만들어도요, 선으로 그어도 대강 그림 만화처럼 보여도 그게 사실 실력이 있어야 그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 가만히 보면 뭐 굳이 따지면 신체 비율도 안 맞고 뭐 하지만 그래도 좀 만화적인 그런 어떤 그러니까 세련미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냥 진짜 그렇게 못 만든 건 아니다. 굉장히 어색한 것 같지만 그야말로 캐리어처럼 딱 인상을 확실하게 줍니다. 요런 거로는 진짜 A급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다음 얼굴은 단순하지만 그때 말로 느낌을 다 주잖아. 장승 같기도 하고 고승 같기도 하고 부처님 같기도 한 표정인데, 나 이거 진짜 캐리어처럼 만점 주고 싶어. 인상이 정말 좋아요. 저건 석가모니의 인상이 아니라 노승의 인상인데, 보통 사람들이 스님에게서 바라는 그런 이미지를 확실히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이게 토속적인 제품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냐, 실력으로 저렇게 표현한 거냐인데, 저는 실력이라고 믿고 싶어요. 이분은 현대에 태어났으면 아주 훌륭한 만화가가 됐을 것 같습니다. 원래 조각품이라는 게 뭐 실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력이 안 되면 크기로 승부해요. 그건 뭐 세계 어느 나라 조각이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다고 나가면 크기하고 조각이 함께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발전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크기로 승부하는 것도 예술사엔 중요한, 그리고 방법 중에 하나다. 조형미가 안 되면 이미지로 승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카소 단계에 오면은 다시 그게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미지로 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피카소가 이렇게 그렸으면 3천억짜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크기로 승부하고 이미지로 들어갔다. 그런 점에서 정말 특이하고 예술적인 작품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십신사지 비석과 불상의 공통점은 상당히 길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의도적으로 특이하게 길어요. 하나면 우연일 수가 있는데 둘이면 절대 우연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라고 해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형물은 상당한 공력과 재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각가의 어떤 특별한 의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신사지는 당시 광주의 읍과 가까운 지역, 도시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위치한 절,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 지역사회의 생활과
밀접한 또는 관심이 큰 절이라면 사찰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훌륭한 사찰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려야겠죠. 또는 뭐 사찰이 이런 걸 있다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 그 자체가 목회일 수 있습니다. 절에서도 목회란 말 쓰나? 하여간 그렇습니다. 사찰에는 원래 당간지주라는 게 있어요. 기둥에다가 이제 당간이라는 기둥을 뭐 쇠로 만든 것도 있고 대나무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있는데 다양한 긴 장대를 세워서 깃대 역할을 합니다. 거기 깃발을 보고 이제 절에서 뭐 행사가 있다거나 이런 걸 안다고 그러다 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십신사가 이런 키 큰 불상과 비를 만든 이유는 당간의 기능을 하게 하려는 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훨씬 좋은 아이디어죠. 그러고 보니 이런 게 왜 우리나라에 안 퍼졌는지 모르겠네요. 기왕에 올리는 거, 깃발을 올리는 것보다야 부처님의 인자한 표정 또는 뭐 범어, 여기에 정말 빛나는 햇빛을 받아서 이게 돌도 밝은데 햇빛을 받아 탁 하면 이 사찰이 이 지역사회에 빛을 전하고 있다. 그냥 이 자체가 그 표시가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이 길다란 불상, 지역사회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상의 밝은 미소. 어떤 조형물이든 간에 그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그 조형물의 본래적 기능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예술성과 기능성을 겸비하면 좋겠지만 기능성이 중요한 부분에는 일단 기능성을 한번 파악하고 그 기능성에 대한 완성도를 봐야 되는데 굉장히 어색하고 좀 촌스러운 조각처럼 보이지만 기능성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아주 완성도가 높고 훌륭한 작품이죠. 특히 저 불상의 미소는 불상의 얼굴만 봐도 괜찮습니다만 이 불상의 기능을 갖춰서 같이 보시면 정말 잘 만들었잖아요.